우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버가 우버 다 아시죠? 지금 뭐 택시처럼 쓰고 있는. 근데 이제 원래 우버의 정식 그 슬로건은 승차 공유 거대 기업입니다. 승차 공유 회사입니다. 그 차를 원래는 나눠서 같이 쓰자. 근데 차를 같이 쓰자라는 개념이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거의 그 택시 회사처럼 개념이 바뀌어 버려 가지고 거의 뭐 또 하나의 또 다른 택시 회사처럼 예, 하나의 큰 국제 택시 회사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죠. 근데 뭐 나라시라는 혹시 단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시 택시를 온라인으로 묶어서 시스템화한 온라인 앱을 만들어서 시스템화한 그게 이제 우버. 예. 근데 이 회사의 과거 문서들이 대량 유출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무려 12만 4천 건의 서류가 유출됐다고 하는데요. 국제탐사기자협회라고 해서요.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라는 이 협회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여러 언론들한테 좀 전달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 지금 이제 가디언이라는 영국 신문사가 이 보도를 빠르게 아주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굉장히 긴 기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대서특필을 했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 또 다른 언론사들이 또 막 받아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 바이든을 비롯해서 프랑스의 마크롱부터 해가지고 하여간 내노라 하는 유명한 국제적으로 정치인들을 상대로 엄청나게 로비한 것 같다. 예, 그들을까지 구워 삶았던 것 같다. 이것이 이제 그 유출된 문서들을 통해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고요. 유출된 문서가 12만 4천 건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뭐 이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무시한 자료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런 정황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우버의 운전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 그래 놓고 당국이 그걸 조사하려고 하니까 조사하지 못하게 킬 스위치를 눌렀다. 그러니까 서버를 그냥 꺼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부 조사에는 아주 비협조적으로 감추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시하고 움직였고, 그리고 정치인들을 상대로는 계속해서 로비를 해서 본인들의 사업을 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해 유리한 법률적인 해석을 받아낸다거나 정책을 만든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총동원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이죠. 결국 우버라는 기업 자체가 상당히 많은 비리 속에서 성장한 기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가디언은 최근 이 승차 공유업체 우버로부터 12만 4천 건 이상의 내부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는데 이 문서들은 지난 10년 동안 가장 유명한 실리콘밸리 회사들 중 하나로 만든 승차 공유 회사 우버의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관행들을 보여주고 있다. 윤리적으로 의심스럽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 된다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요. 유출된 정보에는 공동 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닉 이 사람입니다. 트래비스 칼라닉이 회사를 운영하던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정보는 아니고요. 칼라닉은 2017년이군요. 2017년에 이 대표에서 물러났고요. 지금은 다라 코스로샤히라는 사람이 현재 우버의 CEO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시 우버는 비록 그것이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전 세계 도시와 택시 시장에 강제로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있었고 그것을 강제로 진출하기 위해서 각종 뭐 총리, 대통령, 억만장자, 과도 정치인, 언론사, 귀족들까지 총망라해서 여기저기에다가 로비질을 했던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다. 유출된 메시지들은 회사 임원들 중 한 사람은 야 우리가 이제 해적이 됐구나. 예, 해적이다 우리는 그냥 법으로 못하게 하면 힘으로라도 그냥 쟁취해버는 예, 해적이 됐다.
농담으로 한 말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우리는 빌어먹을 불법이다. 예, F 단어를 씁니다. 그러네. F 단어를 쓰면서 우리 불법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짓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정황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내부 데이터는 칼라닉과 그의 최고 경영자들 간의 통신을 포함해서 8만 3천 개 이상의 이메일, 아이메시지, 왓츠앱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칼라닉은 한 메시지에서 우버 운전자들을 프랑스에서 열린 시위에 보내는 것에 대해 우려를 일축했는데 이는 택시업계의 반대자들로부터 폭력의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하고 우버하고 이제 싸움이 시위들이 벌어졌을 때 우버 운전자들을 대표하는 그룹이 시위로 나가면 분명히 택시 노조 사람들이 강성 노조인데요. 택시 노조는.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을 거다. 분명히 이 사람들 다치는 사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칼라닉은 그거 신경 쓸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우버 운전자들이 시위에 나가게끔 부추겼다는 것이죠. 운전자 안전을 희생하면서 우버가 폭력을 이용해야 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우버 운전자들 다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꼬투리 잡아서 우버를 합법화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아주 집요하고 요사스러운 짓이네요.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럴 가치가 있다라고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운전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가치가 있다는 거죠. 폭력은 성공을 보장한다. 이런 말까지 했답니다. 폭력이 성공을 보장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입니다. 결국은 우버 운전자들이 시위에 나가서 택시 운전자들한테 맞았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여론몰이하고 그 다음에 법을 이제 막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던 남들 다치게 만들어 놓고 이속 챙기는 이것이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지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을 하고 있었던 조 바이든이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우버하고 회의를 갖기로 한 시간에 좀 늦게 도착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출된 문서 내용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칼라닉이 이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나는 내 사람들이 그가 늦는 1분마다 그가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점을 알게 했다.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1분 지날 때마다 계속 바이든한테 메시지를 보냈던 거죠. 너는 나와 있었어야. 여기 약속이 있어. 넌 원래 몇 시에 우리 만나기로 했어. 1분마다 계속 메시지를 보냈던 겁니다. 바이든한테. 명색이 부통령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찔러준 게 많았다라는 이야기죠. 야, 네가 내 돈을 그만큼 처먹었으면 약속 시간 하나 정도는 지켜야지. 이 배은 하여간 이런 식으로 좀 나갔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부통령한테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괴롭히듯이 이렇게 1분마다 메시지를 보낼 정도였다고 하면 이들이 의회나 정치인들을 상대로 했던 로비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회의가 끝난 뒤에 바이든은 다보스에서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원하는 만큼 일하고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자유를 준 CEO 해가지고 칼라닉을 띄워줍니다. 우버 시스템이 그렇죠.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일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일한다는 이야기는 일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설계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그런 시스템을 제공을 한다라는 그런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이건 좋은 의미죠. 그러니까 우버가 사람들한테 각광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택시 회사에 택시 기사로 들어가면 24시간 구속이 되어져 있는데 그 회사의 직원이라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우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음대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내 공부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시간 딱 정해지면 그 시간에는 일 안 하고 공부하고 그 외의 시간에 우버 앱 켜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서비스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는 그것이 상당히 좋은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이 표현이 나왔던 게 왜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냐면
아까 늦었다고 하는 회의에 늦었다고 하는 그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바이든의 연설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 우버를 띄워주는. 그리고 원래 연설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원래 연설문에는 우버 띄워주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 회의하고 얘랑 만나고 나서 칼라닉이랑 만나고 나서 연설문을 바꿨다는 거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당연히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다보스라는 회의는 전 세계 경제인들, 내노라는 경제인들이 다 모이는 자리인데 그곳에서 우버를 그렇게 띄워주었다. 하여간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 또 우버의 리더들은 직원들에게 킬 스위치를 사용해서 법 집행기관과 규제기관의 민감한 데이터를 접근하지 못하게 방해하도록 지시했다. 킬 스위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2년에 걸쳐서 최소 6개 나라에서 최소 12번 이상 이 킬 스위치라는 것이 논의가 됐다라고 지금 이제 보도가 나와 있고요.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는 이러한 논의나 관여의 일부를 알고 있다라는 기록도 나오고 있다. 결국은 이제 법 집행기관에서 뭔가 우버 쪽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싶어가지고 조사하려고 수색영장 발부해가지고 나오면 그러면 킬 스위치 눌러가지고 서버를 그냥 꺼버리는,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가능했냐 하면은 사무실은 여기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뉴욕의 사무실에 수색영장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뉴욕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서버를 전부 다 뭐 유럽의 암스테르담에 갖다 놓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에 있는 서버를 꺼버리면 뉴욕에 수색영장 가지고 나와봤자 건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직원들도 그냥 다 손 놓고 있는 거고, 아 저건 뭐 우리 다 서버 연결해야 저희도 데이터 볼 수 있는데 서버가 꺼져 있어요. 뭐 이러면 끝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뭐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이런 짓을 했다. 네. 이러한 그 대량 문서 유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우버에서 성명이 나왔는데요. 현재 가치관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과거 행위에 대해 변명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변명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죠. 사실 내부 문서가 다 나온 거니까. 대신에 우리는 대중들에게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보고 우리를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7년까지 칼라닉이 운영할 동안에는 그런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 이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버는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활동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사장이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코스로 샤히가 지금 사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좀 봐달라. 자꾸 이 칼라닉 옛날 CEO 보지 말아달라. 이렇게 지금 우버 측에서는 공식 성명을 내놓은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우버가 과거에 이런 그 과거 전력이 있는 회사였다라는 건 제가 일단은 기억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서 알려드렸습니다.